네, 여러분 주식 초보분들 여기 주목해주세요. 우리 개미분들을 위해서 황대현 매니저 그리고 김세영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개미를 부탁해 어떤 걸 알려주시는지 오늘 주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바로 이제 그 1,300원의 고환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환율이라 가지고 상당히 그 외국인 한차선 때문에 주가 갖고 팔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맞네요. 수출 기업을 좀 보자.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일 때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려감이 크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다라고 하셔서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조선주, 반도체, 자동차까지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 그만큼 많이 못 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이에요. TSMC의 그 이런 비메모리, 펜리스 쪽의 경쟁력만 좀 있으면 주가가 오르는데 네. 실적이 좋아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조선 요새 좀 잘 가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잘 가는데 일단 이제 고압률에서 업종별의 희비가 좀 갈린다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일단 수익 관련주는 별로 안 좋겠죠. 그 바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료나 뭐 이런 쪽에는 수익성이 안 좋다는 건 일반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고환율이 됐을 때 중소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격 전입을 못 시키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원가가 뭐 상당히 오르는데 대기업에서 후려쳐가지고 못 시키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돈을 다 받아내요. 네. 수직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고환율에서 일반론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수익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그래도 조선하고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그 3분기 실적이라든가 2분기 실적이라든가 3분기 실적의 그 흐름을 볼 때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00원대에서 1,300원 또 오르니까 200원 오르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들의 그 수익성 부분이 그 좋은데 여기서 이제 그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뽑아낸다니까 그 순수출 비중으로 이렇게 뽑아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수출 비중하고 이제 환율의 민감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뽑아냈던 부분인데 결국은 뭐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자동차하고 조선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여기서 그럼 제가 어떤 것을 제가 고를까라고 볼 때 일단 반도체는 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조선주나 자동차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자동차도 요즘 되게 핫하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리포트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네. 조선주도 지금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자동차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쵸. 근데 조선업종은 이제 아직까지 네. 이런 그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싼 부분이고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2, 3년 있다가 이제 수주를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될까 볼 때 당연히 저는 전기차 쪽에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쪽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차주들이 되게 잘 갔는데 뭐 앞서서 저희가 중국 얘기도 많이 했지만 중국발 호재도 있었고요. 네. 전기차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지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뭐 일단은 그 구조적인 성장이 되려면 정부 정책이 맞아야 된다고 그쵸. 봐요. 이번에 그 바이든까지 왔잖아요. 한국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다시 리턴을 해줬어요. 바로 그 자동차 업종에 그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그 주가 아까 그 2차 전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차 전지 증설을 한다고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기차도 또 그 미국에 그 투자를 한다는데 이게 만약 이제 강압에 의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이 아니라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전기차를 투자한 배경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원통령을 갖다 보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하겠다 그랬다는 건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의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번 그 5월 달에 미국에서 그 1분기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아이오닉 5가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조지아주에 이런 그 전기차의 그 전용 공장을 증설을 좀 하는데 네. 여기서 뭐냐면 그 장애하니까 장군 멍구를 받아준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야 그러면 2조 3천억 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공장 짓는데 부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자동차는 그래도 미국 쪽에 파는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는 옵션이 뭐냐면 10년간 뭐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소 치포 조항이. 동맹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많죠. 전기차는 그 미국에서 팔면 되니까 거기서 독일만 이겨내면은 2위 가잖아요. 네. 그 1위를 못 이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미국에서도 도와주는 인센티브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라바마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그 현대차의 그 2분기의 그 실적들을 볼 때 요번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데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도 이런 그 매출이 계속 일어나냐 볼 때 한국의 대기 물량만 60만 대란 말이에요. 그 독일, 그 유럽 쪽에서도 한 20만 대 지금 현재 대기 물량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차 시청은 무조건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면 뭐냐면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경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와 관계없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이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쇼티지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 현재 이런 그 주가가 최근에는 좀 이제 많이 올라서 좀 이렇게 못 가고는 있지만은 이런 그 향후에 어떤 기대감이 높던 부분은 미국에서 선전이 있고 또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테슬라가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팍 늘었잖아요. 이번에 2분기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도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원가 상승한 부분을 갖다 다 전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고환율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어떤 그 하이엔드 제품으로 수익을 갖다 다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영업이익 부분이 그 좋아지고 지금 이제 그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수요가 조금씩 완화된답니다. 네. 그러면 완화되면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자동차 업황이 그 2분기에 단반성으로 끝난다면 주가는 꺾여집니다. 그런데 2분기 때 이후에 3분기에도 이런 그 담보가 돼 있다는 부분은 매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5 이후에 이제 아이오닉 6 부분에 또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게 더 좋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환율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은 도리어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수요 부분에서 또 하나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동안 내연기관차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중에 그 전기차로 싹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꾸실 거죠. 바꿔야죠. 바꿨죠. 2030년까지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또 이제 아마 자율자동차로도 바꾸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레벨이 계속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신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주다. 그래서 제가 구성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자동차 업종을 계속해서 보고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저는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럽냐면 네. 미국에서 독일을 갖다가 이번에 이겨냈어요. 5월달에. 그 아이오닉 독일차 5에. 판매량을 그렇죠. 이겼나요? 오. 그래서 2위를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가져왔다는 부분은 바로 현대차 부분의 혁신과 이런 그 자기 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글로벌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겨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반도체는 이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은 볼 때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고 거기서 매출이 나오는 게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중국 규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도리어 이제 그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규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완성차도 이제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것 만도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가겠지만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 쪽 단을 특히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러한 이슈들은 완성차부터 폐배터리까지 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뉴스잖아요. 네네. 저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관련주 6개 종목을 다 가져오셨네요. 아주 정확한 걸 물어보셨는데 바로 징다이나 그럴까요? 그 수직 계열화 돼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지금 자동차 부품도 안 좋은 기업은 굉장히 안 좋아요.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네, 근데 다 부품주가 좀 실적이 안 좋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빨리 현대차에 적응한 기업들, 대기업에 적응한 기업들은 빠르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신하고 이제 SL은 이제 그 LED 램프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원 시스템 하고 이제 만도 다 아시는 겁니다. 서현이야 이런 종목군들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조지아주에 다 있어요. 네. 아,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 그쪽에 있으니까 같이 가까우니까 거기다 수직 계열에서 매출이 빠르게 이제 늘어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종목을 제가 가져온 게 서현이화가 탑픽인가요? 서현이와도 그 조지아와 알라바마에 딱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또 수혜 업종으로서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그 모멘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주 그러면 서현이화를 공략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죠. 뭐 제가 SL 뭐 하신 부분은 제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서 서현 이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관련 섹터 안에서 6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서현이화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6가지 종목 중 안에서 왜 서현이화를 주목해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그 내외장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A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이면은 좀 엔진이라든가 라이다라든가 이런 쪽에 첨단 쪽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내외장재가 어떤 걸까요? 네, 그 안에 그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외장 부분을 갖다가 네. 이렇게 쭉 만드는 기업인데 꼭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서현이화를 좀 이렇게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 문축의 그 내장재를 만드는데 도우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그 매출에 도움이 되고 성장이 있을 거냐 이렇게 보는데 네. 서현이화가 지금 이제 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기관차로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사업 구도를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전기차는 앞으로 필수 선택 사항이 경량합니다. 어떤 걸 가벼워야 경량할까요? 돼요. 차 자체를? 예, 차 자체가 가벼워야지 그 배터리로 더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무조건 경량화 그리고 강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데 현재 서현이화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그 도어트림에 이제 그 얘기를 든다면 무게를 갖다 엄청나게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 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30% 정도를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당연히 첨단 산업은 아니라도 다른 그 글로벌 기업의 그 어떤 그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콜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배경은 친환경 소재예요. 근데 이 친환경 소재는 뭐 대세입니다. ESG 뭐 이런 그 대세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친환경 소재를 그 개발하고 씀으로써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 대당 뭐 10kg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그 현재 그 내외장재의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 저도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볼 때 이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을 좀 좋아하잖아요. 저도요. 근데 2차 전지 하면 성장성이죠. 그렇죠. 근데 서현이화는 이거 내외장재 그런데 요새 도시방공 모빌리티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사업을 되게 넓혀가고 있네요. 네, 근데 요게 진출 검토를 하는데 그 타당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내장재 도어트림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UAM의 내외장재를 공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번 그 영국에서 그 현대차가 바로 그 UAM 부분을 갖다가 오픈을 시켰어요. 6인승 부분 해가지고 2028년까지는 아마 이런 수직 이착륙 그 UAM을 갖다가 만든다 그래가지고 요새 UAM 관련주들이 많이 떴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현이화가 수직 계열화, 어느 정도 이제 수직 계열화 돼 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그 기대 흐름들이 계속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제가 볼 때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최근에 시장이 불안정한데도 되게 네. 잘 올라와줬더라고요. 예, 좀 파동을 좀 타고 올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은 좀 주고는 있어요. 네. 가격이 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다 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 크게 봐야겠죠. 길게 보면은 서현이라도 그 10,000원대 부분에서 좀 많이 그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뭐 조금 자제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네. 최근 그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파동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좀 하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는 그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네. 제가 특히 이제 저는 눌림목 부분에서 이제 많이 매매를 하고 SL도 그랬고 화신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네. 추세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그 사업에 다가가면서 UAM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밴드를 네. 좀 낮춰가자 한 9,250원대 이런 때에서 이제 그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갖고 목표가는 한 10,500원대 부분하고요. 손절 라인은 8,4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 이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내일장 또 공략해볼 또 종목으로 알아봤는데 네. 매수가는 조정 시 매수 9,250원에 네.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400원으로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너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